네, 뉴스로 본 특징주 유안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우신 차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성강통 기대감으로 반짝 상승을 했던 중국 기업들 하루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인데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예, 일단 성강통 시행일이 전일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 이렇다 할 업종별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매기가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그러한 상승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금일은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심천시장 자체가 사실 굉장히 멀티플을 높게 받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같은 중국 내에서 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심천시장에 상장을 했다든지 내지는 홍콩이라든지 국내 한국 같은 경우 뭐 이러한 상장되어 있는 증시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격 갭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투자라면 사실은 이러한 갭 자체는 메워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분명히 이제 종목별로는 재평가의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최근 들어서도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상장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는 과거에 상장한 업체들보다는 확실히 열 위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재평가의 기회를 맞아 어떻게 보면 중장기 투자에도 바람직한 그런 시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 기업들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개별 종목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스맥스가 일본 시세이도의 러브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진출의 기회를 모색을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대표적인 화장품 ODM 업체죠. 코스맥스가 시사이도에도 납품을 이제 개시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3일 사실 이제 금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화장품 ODM 업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도 현재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판매처도 늘려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제 일본 쪽으로도 수출길이 열리게 되면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글로벌 뭐 대부분의 이제 큰 마켓에는 모두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만 놓고 보게 된다면 코스맥스 자체적으로 특히나 화장품 ODM 업체 내에서도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다만 사실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 하락이 사실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드 사태 이후에 촉발된 중국발 리스크, 여기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중국발 디스카운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하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하락 원인 자체는 아직 해결이 된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 리스크가 좀 잠잠해진 후에 업종별로 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내용으로 코스맥스도 금일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매도의 기회로 일단 삼으시고 말씀드린 중국발 디스카운트가 좀 잠잠해진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규모가 큰 해외 M&A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영향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사실 금일 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 성강통도 그랬고요. 화장품 업종도 그랬고 중국과 연관된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호관계를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올해 코스닥의 하락, 이러한 중국발 리스크의 발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작년부터 중국 이제 자국 내에서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M&A 성격의 그런 진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내에도 중국 기업들이 자본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작년 연말부터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 정부 내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장려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중국 내 자본들이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해외 M&A 규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뭐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해외 쪽으로의 자본 유출 여기에 대한 중국 자체적으로의 그런 관리 방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시 내에서는 뭐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해석이 될 여지는 좀 없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중국 쪽 뭐 다양한 지금 리스크가 발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심도 있게 한번 관찰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서두에도 이제 언급드렸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을 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금일 좀 내용이 나왔던 이러한 M&A 규제라든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중국발 디스카운트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로본 특친주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우신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